계속해서 경남 소식 진주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 동해로 빠져나간 태풍 미탁은 경남에 크고 작은 생채기를 남겼습니다.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농업 분야의 피해가 적지 않아 빠른 복구가 중요해졌습니다. 신은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확을 앞둔 벼가 물속에 잠겼습니다. 토마토 모종이 심긴 비닐하우스도 물바다가 되긴 마찬가지입니다. 지형적인 영향에다 배수 관리마저 제대로 안 되면서 물이 제때 빠져나가지 못한 겁니다. 제18호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벼 688헥타르를 포함해 농작물 1239헥타르가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자식같이 키운 농작물이 이런 현상이 오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속에 잠도 오지 않고 밥도 넘어가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누런 흙이 인근 논을 덮쳤습니다. 갑자기 내린 많은 비에 100m가량의 저수지 제방이 견디지 못하고 무너진 겁니다. 통영에선 축사가 침수되며 가금류 6천 마리가 숨지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복구 작업도 진행됐습니다. 침수됐던 도로에 모래와 흙을 치우기 위해 살수차를 이용해 물을 뿌리고 쓸어내는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상가와 주택에선 물에 젖은 집기를 정리하고 말리느라 하루 종일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3시 때까지 내가 일을 했어요. 세 사람처럼 씻고 닦고 했는데 지금 나오니까 또 해야 됐잖아. 1,500여 명의 인력과 400여 대의 차량과 장비가 동원됐지만 완전한 복구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경상남도는 침수 또는 넘어진 벼는 물빼기디 건조해 산물벼로 수매하고 떨어진 과일은 생식용과 가공용으로 구분해 수매하는 등 대책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제18호 태풍 미탁은 상륙 전에 강한 비구름대를 먼저 몰고 왔는데요. 때문에 경남에서는 태풍이 상륙하기 전인 저녁 시간대에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이 소식은 이재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제 오후 8시쯤 창원시 마산해운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천장에 설치된 배수관에서 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립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너도 나도 뛰쳐나와 바가지로 물을 퍼냅니다. 1층에서 또 지하 쪽으로 흘러 들어가고 또 지하 쪽에 파이프가 틀어져서 1층, 지하 2층까지 물이 잠수되어서 주민들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런 적이 없었는데. 창원의 한 해안도로에는 구두수선 점포가 빗물에 쓸려 둥둥 떠다닙니다. 특히 퇴근 시간대인 저녁 7시를 기점으로 폭우가 집중되면서 창원과 진주 등 도내 도로 33곳이 통제됐고 차량들은 거의 멈춰서다시피 했습니다. 또 창원의 한 시내 도로는 인근 학교에 쌓아뒀던 토사물이 쏟아지면서 순식간에 진흙탕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흙이 지금 내려와가지고 이걸 막다 보니까 배수가 안 돼가지고 지금 이쪽에 많이 잠겨 있었거든요, 아까는요. 근데 이 상태인 줄은 몰랐어요. 당초 태풍은 자정에서 새벽 사이에 경남을 지날 것으로 예보됐지만 강한 비구름대를 먼저 몰고 오면서 저녁 7시쯤 시간당 70mm에 가까운 폭우를 쏟아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과 아파트, 도로 침수 등 피해 신고가 600건을 넘겼는데 창원과 통영에 60%가량이 집중됐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이렇게 태풍 미탁이 지나간 각 지역의 축제장들은 불어난 물과 강풍 때문에 엉망이 됐습니다. 이후 재개장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복구 작업에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신동식 기자입니다. 태풍 미탁이 휩쓸고 간 진주 남강 유등축제 행사장. 남강 둔치 위로 물이 차올라 바닥은 진흙탕으로 변했습니다. 공무원과 자원봉사자들이 긴급 투입돼 진흙을 제거하고 방역 작업을 서두릅니다. 강에서는 수초 제거 작업이 한창입니다. 불어난 강물에 쓸려 내려온 수초를 쉴 새 없이 건져 올리지만 양이 너무 많아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제 태풍에 떠나오는 부유물 때문에 치우도 한정 없습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개춘했지 참 깜깜하네요. 지금 행사는 해야 되고. 떠내려온 쓰레기가 금세 한가득 쌓입니다. 급수차를 동원해 바닥을 물로 씻어내고 안전을 위해 치워둔 시설물을 제자리에 다시 설치합니다. 풍물시장도 손님 맞이 준비가 한창입니다. 비와 물에 젖은 집기를 닦아내고 장사에 필요한 도구를 정리합니다. 태풍이 지나간 축제장에서는 하루 종일 많은 인원이 투입돼 복구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풍물시장의 일부 구역은 강물이 빠지지 않아 복구 작업은 시작도 못했습니다.
한 상인은 물에 떠오른 상품이 떠내려가지 않게 끈으로 꽁꽁 묶어둔 채 밤새 애를 태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까먹고 가거든요. 예, 까먹고 가는데 돈을 적자를 보더라도 행사 다니신 분들은 갑니다. 왜냐하면 버려야 먹고 사니까요. 강물 위에 띄우는 유등과 부교는 물의 유속이 빨라 아직 설치하지 못했습니다. 야외에서 치러지는 축제여서 태풍이 불 때마다 시설물을 철거하고 쓰레기를 치우며 축제를 다시 준비하는 어려움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지만 완전한 복구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우리나라 지방 종합예술제의 효시인 제69회 개천예술제가 오늘 오후 임진대첩 개사순위단에서 성화 채화를 시작으로 오는 10일까지 계속됩니다. 저녁 6시 30분부터는 진주대첩 광장에서 공북문, 진주성 김시민 장군 동상 앞까지 진주대첩 재현 야간 가장 행렬이 펼쳐지고 8시에는 수상 불꽃놀이가 진행됩니다.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문학부문 백일장 대회는 인근 천전초등학교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한편 오늘 저녁 7시 경남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선 인기 가수가 출연하는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 콘서트가 열립니다. 남해 독일마을 맥주축제가 오늘부터 오는 5일까지 남해군 삼동면 독일마을에서 독일마을로 떠나는 소풍을 주제로 열립니다. 독일마을 맥주축제는 독일 민회의 옥토버 페스트를 모태로 독일 문화를 체험하고 정통 독일 맥주와 독일 음식 등을 맛볼 수 있는 남해군의 대표 축제입니다.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오늘 펼쳐질 예정이던 하동평사리 황금 들판 축제는 5일부터 9일까지로 연기됐습니다. 산청 한방 약초축제도 오늘까지 휴장하고 행사장을 정비해 내일부터 축제장을 재개장할 예정입니다. 경남 혁신도시의 입주기업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다는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가족 동반 이주율은 55%로 전국 하위권에 머물고 있어 혁신도시 활성화에 효과가 큰 공공기관 가족의 미이주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김태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경남 혁신도시의 주민등록 인구는 2만 500여 명. 한전 본사 등이 이주한 광주 전남 혁신도시 3만 800여 명에 못 미치는 건 물론이고 전국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6위에 머물렀습니다. 특히 가족 동반 이주율은 55.5%, 8위로 하위권이었는데 미혼과 독신까지 포함한 통계란 걸 감안하면 실제 가족 전체 이주는 절반도 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반면 LH를 놓고 경쟁하다 국민연금공단을 유치한 전북혁신도시의 경우 정주 인구는 2만 7천 명으로 2위, 가족 동반 이주율은 70.1%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이주 효과가 큰 대형 공공기관들이 가족 동반 이주에 적극적이지 않은 탓도 있습니다. 경남의 입주 기업 수는 올해 초 기준 213개로 다른 지역보다 매우 많지만 인구와 이주율은 폭발적으로 늘지 않고 있습니다. 입주기관과 기업의 입장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원하는 해당 자치단체 입장을 고려해서 정주 인구와 또 직원들의 가족 동반 이주를 높여나가는 그런 대책을 함께 고민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행정에서도 다른 혁신도시의 정책을 꼼꼼히 분석하고 경남에 적용할 방안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전자담배 폭발 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성 검증이 도마 위에 올랐죠. 알고 보니 전자담배 배터리들이 모두 KC 인증, 즉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계속 판매되고 있을까요? 취재 결과 별다른 제재 없이 온 오프라인에서 버젓이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서창호 기자입니다. 주머니에서 불꽃이 튀자 깜짝 놀란 남성이 도망치듯 이리저리 뛰어다닙니다. 전자담배를 입에 갖다 대자 시커먼 연기와 함께 폭발합니다. 국내에서도 지난 3월과 5월 전자담배가 폭발하면서 남성 1명은 얼굴뼈가 부러지고 1명은 화상을 입었습니다. 모두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배터리가 장착된 전자담배를 쓰다 사고가 난 겁니다. KC가 없고 테스트 리포트가 없기 때문에 얘네들이 어디서 만든지도 모르고 그리고 여기에 적혀있는 회사 라벨이 맞는지도 모르고 불량에 대한 반품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미인증 제품을 지금도 살 수 있는지 판매점을 찾아가 봤습니다. 외장형 배터리를 달라고 하자 안전인증까지 받았다는 대기업 제품을 건넵니다.
하지만 안전인증 표시인 KC 마크가 없다고 하자 다른 매장에서 사라며 슬쩍 말을 바꿉니다. 그럼 이게 인증받은지 안 받은지. 또 다른 매장에선 아예 온라인 구매를 권장합니다. 그렇다면 온라인 제품에는 인증 마크가 있을까? 해당 제품 소개 내용을 검색해봤지만 KC 인증 정보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배터리에 KC 인증 마크 있는 거는 고방전 말고 플래시 같은 데 들어가는 거. 그런 거는 있을까 몰라도 이 고방전은 없어요. 현행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팔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안전을 위협하는 비인증 제품이 온오프라인에서 버젓이 유통되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한 11군데 정도 되는데 거기서 일단 구할 수 있고요. 거의 대부분은 그냥 벌크로 들어옵니다. 배터리 주세요 하면은 그냥 배터리 드리고 돈을 받고 그냥 가면 그게 끝이에요. 최근 3년 동안 전자담배를 피우다 발생한 폭발이나 화재 사고는 모두 8건.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배터리 불량 등 정기적인 결함 때문이었습니다.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 현장을 기록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남의 학업 중단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2018년도 학업 중단율은 초등학교 0.30%, 중학교 0.14%, 고등학교는 1.32%로 전국 초중고 최저 1위, 2위, 3위를 차지했고 전체 학업 중단율 평균 0.94%보다 낮은 0.59%로 집계됐습니다. 경남교육청은 학교 내 대안교실을 통해 학업 중단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과 학업 복귀율을 높이기 위한 학업 중단 숙려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경남의 섬 지역 발전을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송호송 도의원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섬을 보유한 경남에서 섬 자원을 보존하고 섬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섬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섬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경남 섬 발전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례안엔 도지사는 5년마다 섬 발전 종합 계획을 세우고 특화된 섬 가꾸기와 섬 주민 역량 강화, 관련 홍보 등의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고성군이 산림청이 주관한 2020년 선도 산림경영단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총 사업비 7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고성군의 선도 산림 경영단지 사업은 경영 면적을 규모화, 집단화해서 투자 집중을 통한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산림 자원 순환 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부터 10년간 국비 53억 원과 지방비 22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전국에는 20여 개의 선도 산림 경영단지가 운영 중이며 경남은 거창과 산청, 의령, 합천 등 전국에서 가장 많은 4개 단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이 도내 중증장애인의 직업 재활과 생활 안정을 위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오는 8일 경남도 내 33개 중증장애인 판매, 생산시설과 함께 제품 홍보, 구매 상담, 현장 판매 담당자 연수를 병행한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경남교육청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은 2017년 말 28억 원에서 올해는 9월 말 현재 38억여 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0년도 과실 전문 생산단지 기반 조성 사업에 경남에서 6개 지구가 선정돼 국비 8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전국에서 최종 19개 지구를 선정했는데 경남에선 창원시 북면과 동읍 5개 지구와 함안군 일영지구 1곳 등 6개 신청지구 모두 선정됐습니다. 경남도는 이들 지구에 대해 내년부터 2년간 국비 83억 원과 지방비 20억 원 등 103억 원을 들여 용수원 개발과 송수관로 매설, 배수지 설치 등 기반 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